만나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우리 꿈트리의 6가지 맛집 비법 소개해 드릴게요. Recording in 첫 progress. 번째, 어드벤처는 어드벤처 유일한 이론 연계 교재인 꿈트리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텐데요. 피아노 어드벤처가 엄마라면 꿈트리는 자식 같은 그런 어드벤처가 낳은 DNA가 같은 교재인 거죠. 나와 있는 것처럼 어드벤처의 급수에 따라서 꿈트리의 권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한 이 순서로 맞춰서 진행해 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가끔 이제 이론 푸는 게 빠른 아이들은 이론 교재 자꾸 더 빨리 나가려고 경쟁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서브 이론 교재에 게으름 피코나 5선 연습장으로 살짝 딜레이를 시켜주시면서 최대한 진도를 맞춰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레슨을 통해 배운 개념을 이론으로 복습할 때 가장 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선 레슨 후 이론이 되도록 맞춰주세요. 자, 두 번째 장점은 피아노 실기와 이론의 유기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드벤처의 큰 장점인 테크닉과 멋진 연주의 비밀 같은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이론 교재에서 더 짚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레가토, 스타카토 같은 테크닉 용어들을 레슨에서 바로 배우고 바로 이론에서 뜻과 의미를 한 번씩 정리해 보고 나면 기억에 훨씬 더 오래 남겠죠. 세 번째, 청음으로 음악성 개발까지. 청음 파트는 뒤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지나갈게요. 청음은 음악성 발달에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다라는 점만 언급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음악 통론 수준을 아주 쉽게 풀어서 쓴 교재죠. 집필할 당시에 이제 시중 외국 음악 이론 통론 교재들 모두 다 모아서 제가 어려운 개념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풀어 쓸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나라난조, 단조, 으뜸음, 찾기 등 선생님들 기억에서도 이제 희미해진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기 쉽게,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의하고 문제도 최대한 재밌게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놀이공원, 놀이터 이런 걸 떠올리면서 문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내용의 이론 통론이 꿈트리 각 권에 쉽게 녹아져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장점은 단순 반복이 아닌 생각하는 문제를 내려고 노력했어요. 영혼 없는 따라쓰기는 정말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꿈트리 교재를 사용하고 그 전부터 이론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 시중에 나온 교재들이 다 따라쓰기인 거예요. 정말 거의 무슨 레가토를 쓴다 치면은 밑에 칸이 레가토가 한 5칸이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레레레레레 가가가가가 토토토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따라쓰기는 이건 한글 공부도 아니고 음악 이론을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음악 이론을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교재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한 부분도 따라쓰기가 아닌 다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문제를 유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제를 보시면 따라쓰기가 아니고 하나하나 아이들이 음정도 그려가면서 음이름도 써가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어요. 열매 따먹기 문제들이 그 산물이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생각을 하면서도 또 문제는 재밌게 풀 수 있도록 디자인을 많이 했습니다. 여섯 번째,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레슨 때 언급했던 걸 바로 이론으로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복습 개념이죠. 그리고 꿈트리 매 권마다 앞에 권 돌아보기가 있고 맨 뒷부분에 마무리 미니 테스트가 있어서 복습을 확실히 2번이나 시키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날아가 버리는 짧은 지식이 아니라 오래 기억되는 음악 습관을 만들어주는 그런 꿈트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꿈트리의 특별하고 유니크한 주요 개념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권, 이것만은 알고 가자. 독보 천재 꿈트리는 뭐부터 시작하고 있나요? PPT 보시면 첫 번째, 영어, 이탈리아 음이름을 동시에 사용한다. 두 번째, 건반 음이름부터 배우고 보표 음이름 순서로 학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꿈트리의 독보는 키포인트는 키다, 건반이다 라는 얘기는 일단 기억만 해주세요. 뒤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영어 음이름과 이탈리아 음이름을 듀얼로 학습하는 부분은 어드벤처 1권과 꿈틀이 1권에 아주 많은 부분 실려 있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그 두 가지의 음이름을 금방 익숙해져서 두 개의 음을 혼용해서 잘 사용합니다. 마치 바이랭귀지처럼요. 처음 접했던 부분이라서 같이 시작할 때 같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새 아이들은 영어를 저희보다 잘하는 거 아시죠? 이미 뭐 6세, 7세만 돼도 알파벳은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고 거의 발음은 저희보다 훨씬 좋죠. 네. 그래서 영어 음이름에 대한 거부 반응이 거의 없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어 음이름을 처음부터 입력시키기 때문에 음이름을 도, 레, 미, 이탈리아 음이름과 CDE라는 음이름을 동시에 읽어낼 수 있게 되면서 어드벤처가 강조하는 우리 코드 사용, 또 반주법의 빠른 진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학습 순서인데요. 어드벤처 1급의 진행 순서 그대로 이제 건반과 먼저 친해지도록 하고 있어요. 네. 우리의 이 피아노에 있는 이 건반. 사실 음악의 주체 소리가 된 이 본질인 이 건반부터 아이들이 친해지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서야 음이름을 가르치는 순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 교재 비교를 해보시면 예전 교재는 어땠어요? 일단 5선부터 주죠. 5선에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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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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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이런 식으로 음이름부터 가르쳤다면 우리는 반대로 건반에서 소리의 본질에 대한 이름부터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반과 아이들이 먼저 친숙하게 연습을 충분히 시킨 후에 그 다음은 이제 박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자, 어드벤처 1급의 큰 장점인 게 음이름보다 박을 먼저 제시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박이 5선보다 이렇게 먼저 배우게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리듬감을 주게 됩니다. 2급 1B에 나오는 우리 해군의 춤이라는 곡을 보면 이제 4분음 표, 2분음 표, 점이분음 표까지 이제 세 가지 박이 나오는 곡이었어요. 근데 이걸 연주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이들 저는 처음에 예전 교재 가르치다가 어드벤처를 가르쳤을 때 요 부분을 연주하는 모습 보고 소름이 돋았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해군의 춤을 연주해 보면 B 둘, A 둘, B 둘, A 둘, B 둘, 셋, 둘, 셋, B 둘, A 둘 이렇게 박을 기다릴 줄 안다는 부분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예전 교재와 가장 달랐던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박을 그렇게 정확하게 기초부터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숨어 있는 겁니다. 박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아이들의 몸에 체득이 되게 했다는 점은 어드벤처의 학습 순서에서부터 녹아져 있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보표에서 나오는 이 5선에서 나오는 보표보다 건반과 먼저 친해지고 그리고 또 그 전에 박과 먼저 친해졌다는 점, 그 점이 이제 어드벤처의 굉장히 중요한 순서인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 순서를 인지하고 지도하시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드벤처 나오는 진도대로 그냥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랑 또 다른 점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교육의 질이 달라집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머릿속에 내가 지금 얘네들한테 음이름보다 박을 먼저 설명하고 있구나. 박의 개념을 먼저 더 확실하게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 시기부터 지도를 해주시면은 아이들한테 놀라운 리듬감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곡을 만나도 그 긴 박자들을 기다리는 그 박을 채우는 그 숨결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꿈틀이 1권에서 계속 이렇게 건반과 친해지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건반과 친해지고 또 이제 음이름보다 박을 먼저 배우게 되는 연습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건반 학습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건반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아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자, 피아노 연주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한번 따라가 보면 사실 우리는 악보의 음이름 먼저 어쩌죠? 시각적으로 인지를 하게 되죠.
시각적으로 악보를 딱 보고 아 이게 도네, 미네 라고 인지를 해요. 그 다음에 인지한 의미름을 어떻게 되죠? 뇌에서 해석을 한 후에 얘를 신경한테 전달을 하죠. 신경한테 야 손가락 2번으로 미라는 건반을 눌러 라고 전달을 해요. 그럼 손가락은 의미름에 맞는 건반을 누르게 되죠. 그게 이제 시각과 운동의 역할인데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어떤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될까요? 마지막에 건반을 누를 때 우리의 시각과 손은 이미 건반 음이름이 체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반, 네. 네, 선생님. 카메라에 문제가 생겨서요, 선생님. 잠시만요. 네,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영상이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피아노 연주 메커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전조건은 뭐다? 건반 음이름, 건반의 음이름을 먼저 체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0번 순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생각하고 디자인했던 교재가 어드벤처고 건반 음이름을 먼저 배우게 하는 거에 대한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건반의 음이름을 아이들이 손가락과 시각적으로 인지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가 막 오선에서 아이들한테 음이름을 가르친다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문제였던 거죠. 여기서 건반에서 음이름을 알아야 결과적으로는 시각적으로 읽어내고 여기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건반 음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요. 건반 받아쓰기 같은 재미있는 활동들을 아이들과 함께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뭐 글을 받아쓰는 게 아니고 선생님께서 피아노 앞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건반에 손을 올리게 하고 선생님들은 음이름을 받아쓰기 하듯이 불러주시는 거죠. C, D, E 도, 미, 솔 불러주시면 이렇게 교사가 음이름을 불러주면 학생들은 건반을 눌러보는 그런 건반 받아쓰기를 많이 이 놀이처럼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시기에 피아노에 대한 거부 반응과 두려움 없이 건반하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또 이렇게 워크지를 사용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숙제라든지 이제 이론 시간에 활용하실 수 있는 훈련도 많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스킵해서 넘어갈 텐데요. 5권에서는 음정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음정은 뭐다? 두 음 사이의 거리다. 거리 개념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네이버 초록창 또 어떤 음악 이론 서적에서도 음정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두 음 사이의 거리, 간격이다. 음정은 반드시 건반에서 거리 개념으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왜 꼭 건반에서 해야 되나? 오선에서도 음계수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라고 의심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음정은 반드시 건반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미파와 솔라가 있어요. 칠판 보이시겠죠? 네. 미파와 솔라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건반에서도 한번 미파를 찾아볼게요. 미파, 그리고 솔라. 솔라는 제가 별로 표시할게요. 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미파는 어때요? 둘 다 지금 선칸, 줄칸 똑같이 모양새는 똑같아요. 5선에서는 똑같은 거리로 나와요. 그런데 건반에서 따져봤을 때 어떻게 되나요? 건반에서 미파는 딱 붙어있는 반음의 거리가 맞죠. 반음의 거리고. 그런데 솔라는 어때요? 솔라는 건반 중간에 하나 더 껴있죠. 검은 건반이 껴있기 때문에 얘는 반음 사이가 아닌 온음 사이가 돼버리는 거죠. 얘는 온음이에요. 온음의 거리가 되는 거고 미파는 반음의 거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5선에서 따질 때는 이렇게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똑같이 생긴 거리일 것 같지만 반음과 온음이라는 엄청난 격차가 생긴다. 거의 2배의 격차인 거잖아요. 음의 간격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음정을 따지실 때는 반드시 건반에서 찾으셔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반음과 온음의 차이가 또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게
모든 음계의 기본이 이 반음과 온음의 배열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음과 온음은 분명히 구별돼야 되는 음정의 단위입니다. 길이입니다. 음계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음과 온음의 차이가 있어야 음계가 생기고 또 조성과 화음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음정의 거리 관계는 분명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음정을 찾으실 때 어떤 걸 사용하신다? 이렇게 건반 자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한테 이 건반을 사용해서 이 음정 사이가 몇 도인지 찾을 수 있도록 아무데나 이렇게 놔주시는 거죠. 이론할 때 아이들한테 하나씩 주셔도 좋고, 이렇게 나중에 워크지 제가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잘라서 코팅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들. 두 개의 음 사이 간격을 잴 땐 우리가 뭐 길이를 잴 때 자로 재듯이 음정 사이를 잴 때는 건반 자로 재자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반을 자처럼 생각해서 음정 사이 거리를 재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음정 찾기 문제를 보시면 꼭 건반의 개수를 먼저 쓰도록 제가 디자인 해놨어요. 바로 3도다, 바로 4도다 쓰는 게 아니고 건반의 개수 몇 개? 3개. 3개니까 3도, 건반의 개수 7개, 7개니까 7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쉽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개수와 도수를 같이 써놨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음정은 두 음 사이의 거리다. 그쵸? 음정은 건반에서 생각해달라. 그쵸? 음정은 건반의 개수이다.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건반에서 음정 개수 찾는 연습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그래서 음정의 도수를 건반에서 찾는다라는 거 인지를 확실히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선에서도 음정의 도수를 찾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걸 눈으로 그냥 5선에서만 찾기보다는 이런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정은 이제 건반에서 찾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세요. 습관이 되도록 계속 말씀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반음의 개념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5권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죠. 반음은 아주 가장 가까운 건반 사이의 거리인데요. 건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으로 확실히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반음은 딱 붙어 있는 흰 건반, 검은 건반, 아니면 흰 건반 두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흰 건반과 검은 건반 이렇게 딱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흰 건반과 흰 건반 이렇게 딱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꼭 건반에서 두 가지의 패턴을 다 인식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시각 연습 표면에서도 보여주시고 건반에서도 흰 건반, 흰 건반, 흰 건반, 검은 건반 이렇게 반음 사이사이를 직접 눌러서 거리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연습시켜 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 반음은 가장 가까운 건반까지의 거리다. 반음도 어디서 이렇게 건반에서 생각하자 라고 정리해 드리고요. 건반에서 반음을 찾는 워크지도 계속 반복해서 많이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8권의 또 주요 내용 살펴볼게요. 8권에서는 우리 장조와 단조의 5음 패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장단 3화음까지 확장이 되죠. 먼저 장조, 단조에서는 우리 음색, 톤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감정을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면 굉장히 큰 오류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장조를 얘기했을 때 신난다 라고 표현했더니 장조는 뭐 빠르고 슬프다 이렇게 뭐 빠르고 슬프다 라고 했더니 단조는 또 느리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신난다 내지는 속도 빠르다 이런 느낌을 장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근데 신나고 빠르면 장조? 아니면 또 슬프다 아니면 느리다 이런 건 또 단조? 이렇게 흑백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단조에서도 얼마든지 빠르고 신나는 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블랙핑크 곡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단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조 개념을 설명하실 때는 속도나 그런 속도나 감정의 개념은 삭제하시고 음색, 톤에 대한 차이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장조는 밝은 느낌, 또 단조는 어두운 그렇게
색감의 느낌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나 감정이 아닌 색감의 차이로, 음색의 차이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우리 써니와 레이니 그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8권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장조의 다서는 패턴인데요. 온, 온, 반, 온. 그렇죠? 그리고 단조 다서는 패턴은 온, 반, 온, 온이 처음 등장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9권으로 넘어갔을 때 본격적으로 장음계를 배우기 전에 오음계를 먼저 소개하는 거죠. 박스의 설명 보시면 C 다서듬 아래 온, 온, 반, 온이라고 해서 잠시만요. 네. 온, 온, 반, 온이라고 해서 다서듬의 패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만 기억을 하면 어떤 음에서 시작을 해도 장단조 음계를 척척척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옆 페이지 보시면 C 장조에서 3음 반음을 내리면 C 단조 다서음계가 됩니다. 역시나 단조 다서듬 아래에서 온, 반, 온음 패턴을 찾으면 어떤 플랫이 많이 붙고 어떤 샵이 많이 붙어도 다 복잡한 음계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음계를 찾는 연습을 하게 되면 화음은 저절로 찾게 되죠. 그래서 장화음의 3화음에서 가운데 3음의 반음만 내려주면 단화음이 된다. 그런 아주 쉬운 개념까지도 설명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C장조의 C 장화음에서 가운데 미에 반음을 내려서 플랫을 붙여주면 C 단화음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장화음, 단화음의 개념을 귀로도 같이 연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같이 C처럼 쉬운 건 쉽게 찾는데 샵이 많이 붙은 그런 단화음 찾기도 쉬울까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서듬 장다서듬 찾기, 온, 반온이라는 패턴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어떤 샵이 붙어도 어떤 플랫이 붙어도 다 쉽게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F샵 장조의 다서듬을 찾기를 도전해 본다면 F샵에서 장조 다서듬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F샵, 온음 관계 G샵, 온음 관계 A샵, 그 다음 반음 B, 다시 온음. 그래서 그쵸? F샵 장조 다서듬을 먼저 찾았어요. 그 다음에 F샵 장화음 찾았죠? 그 다음 여기서 가운데 3음에서 반음만 내려주면 이렇게 샵이 많이 붙은 F샵 단화음도 이렇게 다서듬, F샵 장조 다서듬 찾고 단조 화음 찾는 방법만 한다면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시켜주시면 아이들이 코드 진행할 때 너무나 쉽게 코드를 척척척 찾아낼 수 있는 훈련이 되겠죠. 자, 꿈트리 9권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꿈트리 9권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C장조, G장조, 이제 8음 음계가 등장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꿈트리 9권이면 어드벤처 4권에 해당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서 벌써 우리는 장음계를 배워요. 기초 단계에서 장단조를 다 이해하고 연주한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돌아보면 우리는 장단조 개념을 정식으로 우리 시절에는 막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밝은 느낌은 장조, 슬픈 느낌은 단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그렇게 알고 이론적으로는 정식으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이 한참을 그렇게 피아노를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기초 때 장조와 단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고 그렇게 다른 음악들을 접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훨씬 더 폭넓게 음악을 이해하고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텐데 저희는 그런 식의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자, 우린 그랬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제부터 처음부터 원리를 알려주면서 가르쳐야겠죠. 자, 그걸 어드벤처와 꿈트리가 도와줄 거고요. 선생님들은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9권에서 나오는 장음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계란 거기 보라색 박스 안에 꿈트리 이론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음계란 한 음씩 차례로 펼쳐진 음의 계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가운데 페이지 박스 보시면 장음계는 3, 4, 7, 8 사이가 반음, 나머지는 온음인 음계. 우리가 딱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딱 이렇게 배웠고 왜인지는 모른 채 그냥 외운 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죠. 자, 우리는 그 부분만 조금 자세히 볼게요. 음계 아래 온반, 온반. 이거 왜 굳이 이렇게 다 써놨지? 왜 굳이 알아야 되나? 라고 갸웃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 우리는 이제 원리를 알려주는 선생님이 돼야 합니다. 조금 더 딥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장음계, 온반 체계를 이해한다는 거는 이제 사실 서양 음악의 가장 큰 뼈대를 알고 가는 겁니다. 그걸로 조성과 조표, 또 오도권 같이 더 큰 음악의 세계를 보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음계 체계의 온온반, 온온반 그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장음계의 그 시작을 따라가 보면 고대 그리스 시대의 테트라코드부터인데요. 테트라코드라는 거는 4개의 코드는 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4개의 줄의 합성을 해요. 그림 보시면 고대 그리스의 가장 오래된 악기인 4줄짜리 현악기 포르인스크, 비파라고 하죠. 그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 4줄의 최저음과 제일 낮은 음과 최고음이 완전 사도로 맞춰진 악기였는데 그 완전 사도가 완전한 협화음으로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완전 사도를 음계의 단위로 정했고 그걸 테트라코드라고 불렀습니다. 테트라코드의 음 배열 규칙이 바로 온반이었던 겁니다. 테트라코드가 음계의 시초이고 테트라코드 2개를 연결한 것이 바로 장음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에서 시작하건 온반으로 이루어진 테트라코드를 또 하나 온음반을 온음으로 연결시키면 하나의 음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G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럼 G에서 온음반. 이게 사실 온음반 생각하실 때 아까 어디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건반이죠. G에서부터 온 찾으시면 A 또 여기가 반. B 자리, BC 자리 반. 그렇죠? 반. 그 다음 여기를 또 온으로 하나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온으로 연결. 다시 또 테트라코드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여기서 또 반, 이렇게. 마지막은 여기가 반음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테트라코드 하나, 이렇게 테트라코드 하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선생님들 여기가 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F하고 G 사이가 지금 반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테트라코드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반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샵이 붙죠? F에 샵이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G장조의 조성이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G장조에서는 F샵이 붙는구나. 이래서 테트라코드가 완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G장조의 음계가 하나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테트라코드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음에서든 우리가 음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테트라코드의 태고적 비밀을 이해하면 조성과 음계, 나아가서 오도권, 원리도 굉장히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온음반 테트라코드를 확실히 정리해 놓으니 장계 확장하는 그 부분 이유는 굉장히 술술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이론을 아이들한테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해줘야 될 텐데요. 그러려고 제가 만든 약간 응원가가 있어요. 우리 보통 응원할 때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런 응원 하잖아요. 그걸 온음반 테트라코드 이걸 입혀서 온반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왜 한번 가르칠 때는 아이들이 기억하는 것 같지만 또 돌아서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패턴으로 아예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테트라코드 두 개를 합친 게 장음계고 장음계 패턴은 이렇게 외운다 하면서 온, 온, 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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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온, 온, 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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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런 식으로 응원하듯이 장음계 패턴을 기억할 수 있게 훈련시켜 주세요. 네, 그렇게 그 패턴을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훈련하고 나면 이제 이런 식의 연습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패턴을 같이 적으면서 오논반온, 오논반을 적으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음계를 만들어 보는 훈련들을 하시다 보면 막 샵 7개가 붙든 플랫 뭐 4개, 5개가 붙든 다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음계도 척척척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옛날에 한홍에서 많이 연습했던 그 수많은 음계 스케일 연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그냥 감으로 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오는 반응 패턴을 쓸 때도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계속 머릿속에는 건반자를 떠올리면서 건반에서 오음과 반음의 차이를 보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꿈틀이 12권, 13권은 어드벤처 6권에 해당하는 권수예요. 6급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인 나란한 조가 등장을 합니다. 나란한 조는 장조와 단조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인데 그렇죠?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장조와 단조를 나란한 조라고 합니다. 같은 뭐를 사용한다? 같은 조표를 사용한다. 항상 정의의 포인트를 생각하시고 지도하실 때 굉장히 그거 부분을 강조해 주세요. 뭐를 사용한다?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게 나란한 조이다.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장조와 단조가 나란한 조이다. 그럼에도 이제 개념이 한 번에 머리에 딱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쉽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마치 이 일란성 쌍둥이가 한 집에 살아요. 한 집에 조표가 같은 한 집에 사는데 성별이 다른 아이인 거죠. 다른 아이. 그래서 같은 조표집 안에 사는데 하나는 장조, 하나는 단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의 관계는 으뜸음이 반음 3개 차이 난다. 3초 늦게 태어났다. 이렇게 기억하시게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3초 장조보다 단조가 3초 늦게 태어났어. 그래서 반음을 3개 내려. 이렇게 기억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반음이 나왔네요. 반음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건반을 떠올려야죠. 건반에서 이제 반음을 3번 내리는 연습들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표가 없는 집 C장조 으뜸음 보시면 C장조 으뜸음에서 반음을 3개 내리면 어떻게 되죠? 건반에서 찾았을 때 C, B, A, A가 되는 A단조의 으뜸음을 추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옆집의 F장조집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F장조에서 반음을 3개 내려. 3개 내려서 나란한 조의 D단조 으뜸음을 찾는 훈련인 거죠. 보표에서 그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건반에서 F장조에서 반음 1번, 반음 2번, 반음 3번, 3번 나와서 D 단조 으뜸음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장조형과 단조 동생 차이는 뭐다? 반음을 3개 내린다. 포인트 계속 강조해 주세요. 자, 반음 찾는 꿀팁 또 한번 정리하고 가실게요. 이제 반음 찾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반에서 찾는 거죠. 건반에서 이제 눈으로 찾을 때는 이렇게 2개 건반 딱 붙은 건반이 반음 거리니까 그만큼씩 2개씩 묶어서 반음을 찾는 방법이 있으실 거고요. 이제 5선에서 찾을 때는 눈으로 찾기는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머릿속에 건반자를 떠올리면서 그 밑에다가 우리 이렇게 온 반 표시를 이렇게 꺽쇠 표시라든지 온 표시는 길게 표시를 해준다든지 차이를 둬서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3번째는 실제 건반에서 찾을 때 아까 제가 찾은 방법처럼 2개의 딱 붙은 건반끼리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반음 사이를 붙여서 찾는 방법도 있고요. 옆에 악보 보시면 어드벤처에서 제시했던 장조에서 단조 찾는 노래가 있죠. 바로 옆에 건반으로 이동해서 장조에서 단조 이렇게 반음 찾는 재밌는 노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반음 찾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하실 건 반음은 가장 가까운 사이의 건반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건반을 찾아가는 것이 반음을 찾는 방법이다.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음 꼼수에서도 건반에서 나란한 조 찾는 반음 찾는 연습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 조별로 연습을 많이 시켜주시면 아이들이 빨리빨리 찾아내는 훈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4권 어드벤처 7급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14권에서는 조표와 조이름이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조표로 으뜸음을 찾을 때는 딱 보시면서 조금씩 복잡해 보고 마음이 좀 답답해지시는 부분이죠. 아이들한테 설명하기도 꽤 쉽지 않은 부분이 될 거고요. 자, 이 부분 우리도 잘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조표로 으뜸음을 찾을 때는 먼저 장조 으뜸음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네. 장조 으뜸음부터 찾을 때에서도 먼저 조표가 샵인지 플랫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샵인지 플랫인지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르게 찾습니다. 그렇게 조표를 통해서 장조 으뜸음을 먼저 찾고 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나란한 조 우리 아까 찾았던 것처럼 반음 3개 내려서 단조 으뜸음까지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먼저 장조 으뜸을 찾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계시는 게 많잖아요. 샵이 붙을 때는 마지막 샵에서 하나 위에 거, 내지는 플랫 붙을 때는 끝에서부터 두 번째 플랫이 으뜸음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끝에서 두 번째 플랫이 으뜸음이야 라고 하실 때 오류가 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위험한 방법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가장 오류가 아예 나오지 않는 가장 정석인 방법이니까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장조 으뜸을 찾을 때 만약에 샵일 경우, 조표가 샵일 경우에는 마지막 샵에서 반음을 하나 올리면 그게 바로 장조의 으뜸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샵이 하나, 둘, 셋 여기까지 할까요? 샵이 4개 붙었어요. 자, 그렇죠? 그럼 마지막 샵이 어딘가요? 파도 솔레. 여기가 마지막 샵이죠? 마지막 샵에서 마지막 샵이 뭐예요? 레에 붙었죠. 레에 붙었어요. 여기서 반음을 하나만 올려주세요. 반음을 하나 올리면 뭐가 되죠? 네. 레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레 샵이 붙었으니까 레 샵에서 반음을 올리는 거죠. 네. D샵, D샵에서 반음을 하나 올려주면 E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반음을 하나 올려서 얘는 E 메이저.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플랫을 해볼까요? 그렇죠? 그럼 시미라레 솔. G에 지금 G 플랫이 마지막 플랫이에요. 자, G 플랫부터 아까 몇 개를 내려겠죠? 반음을 5개를 내려보기로 했어요. 자, G 플랫부터 반음을 5개 내려볼게요. 여기가 G 플랫이니까 G 플랫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여기 뭐죠? D 플랫이 나오는 거죠. D 플랫, D 플랫, 메이저. 이렇게 으뜸음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샵이 많을 때, 플랫이 많을 때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샵에서 반음을 1개 올리고 마지막 플랫에서 반음을 5개 내려준다. 그러면 장조의 으뜸음이 나온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또 그럼 우리는 단조의 으뜸은 어떻게 찾아요? 아까 우리 나란한 조 으뜸을 찾던 거 기억하시죠? 어떻게요? 반음을 3개 내린다. 반음을 3개 내서 E에서부터 반음 3개 내리면 하나, 둘, 셋 돼서 반음 3개 내린 C샵 마이너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또 D 플랫 마이너, D 플랫 메이저에서 여기가 D 플랫이면 반음을 3개 내려야 단조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러면 B 플랫 마이너 이렇게 찾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단 곡을 딱 만났어요. 어떤 곡을 만났어요. 그럼 맨 앞에 조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거죠.
조표에서 아 얘는 그럼 샵이 붙었네? 샵이 붙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 샵을 찾고 마지막 샵을 찾아서 거기서 반음을 한 개 올려요. 한 개 올리면 그 장조 으뜸음이 나와요. 근데 곡이 장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치다 보면 장조가 아니고 단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조의 으뜸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때는 반음을 3개 내려서 단조의 으뜸음이 추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플랫은 어떻다? 마지막 플랫에서 반음을 5개 내려서 장조 으뜸음을 추출을 하고 거기서 단조를 찾으려면 반음을 3개 내려서 단조 으뜸음을 찾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또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오넘반 패턴, 이기는 편, 우리 편처럼 얘도 기억을 좀 쉽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샵 반 1, 마지막 샵에서 반음 하나 올린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샵 반 1, 풀 반 5 이렇게 약간의 동작과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샵 반 1, 풀 반 5 이게 조표로 으뜸음을 찾는 하나의 공식이다. 이렇게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아이들한테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확실하게 외워지고 나면 이제 다음 순서는 이제 샵과 플랫이 붙는 순서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외우기가 까다로워요. 우리는 뭐 평생 이걸 외웠기 때문에 입에서 술술 나오지만 아이들이 처음 접할 때는 샵 붙는 순서 외우는 게 상당히 까다롭죠. 하나는 뭐 공통점이라든지 뭔가 반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저는 제가 만들었던 방법이라서 재밌게 기억하려고 만들었어요. 샵 붙는 순서만 이제 그 앞에 자음만 따서 똑같은 자음만 따서 파도, 소리, 라면, 시라고 패턴을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샵 붙는 순서가 파도, 솔레, 라미, 시인데 거기 자음만 따서 파도, 소리, 라면, 시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하나의 편법이지만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같이 쉽게 알려주시려면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동작도 하시면서 파도, 소리, 라면, 시 하면은 이게 샵 붙는 순서야. 그걸 이제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파도, 솔레, 라미, 시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걸 반대로 시, 미, 라, 레, 솔, 도, 파 가주시면 이제 플랫 붙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하나만 재미있게 기억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샵하고 플랫 붙는 순서까지 같이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 꿈틀이에서 가장 좀 중요하면서도 아이들한테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자, 우리 잠시만 쉬셔서 저희가 지금 11시 6분이죠? 11시 10분에 꿈틀이 청음 부분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분만 쉬고 다시 만날게요. Recording